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여든을 맞이한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과 아내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의 공기가 어떤지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데 아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아내가 날 점점 피하는 걸까?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의 습관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관계를 갉아먹는 작은 균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습관들은 지금 당장 멈추고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잘못된 습관 4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뿌리를 흔들고 건강까지도 해치는 위험한 신호들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파괴력은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낼 때 남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심한 태도나 부정적인 습관이 쌓이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사랑과 건강은 결코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는 사소한 습관 때문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고 아내는 대화를 원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내는 남편과 마주 앉아도 말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뒤늦게 깨닫고 신문 대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식사를 시작하자 놀랍게도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내의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부부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 사례와 데이터를 직접 본 제 입장에서는 관계와 건강은 분명히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미소가 줄어드는 순간, 단순히 기분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협하는 빨간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흘려듣는 태도, 작은 배려의 부재, 건강관리 소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 이 4가지만 바꿔도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혈관, 심장, 뇌까지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단순히 부부 관계를 지키는 방법뿐 아니라 당신의 노후 건강까지 지켜내는 길을 함께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약속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면 잃어버린 존중과 용기, 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말을 걸었을 때 응, 그래 하고 건성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이나 휴대폰을 보면서 대충 알았어 하고 넘긴 적은요? 아내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단순한 대화 무시는 사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남편은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별뜻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귀찮으니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무심한 태도가 마치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말을 경청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습니다. 즉, 대화를 무시하는 습관은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70대 부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과 대화가 단절된 차에 살았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늦게나마 깨닫고 하루 10분이라도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압 수치까지 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라는 약이 약물보다 더 강력한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흘려듣는 습관에 빠질까요? 첫째는 피곤함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셋째는 대화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가 하루 평균 30분 이상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경우 이혼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하루 10분도 채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 갈등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대화 자체보다도 서로의 가치관 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대화가 이어지면 다리가 놓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끊기면 같은 배를 타고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대화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아내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와 같은 짧은 반응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내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제가 아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귀, 기울임 속에서 자란다. 그렇습니다. 대화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아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단순히 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습관을 바꾼다면 아내의 표정은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시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위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아내의 행복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작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는 습관이 쌓이면 아내는 서서히 지쳐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한테 꽃 한 송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젊을 때는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무심했던 것이지만 아내는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작은 배려의 힘은 입증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긍정적인 배려 행동에 칭찬, 도움, 스킨십을 할 때 결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무심한 태도가 지속되면 아내의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우울증 위험이 40%나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커피를 한 잔 내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을 거야. 힘내. 단 30초의 행동이었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남편은 아내가 아플 때조차 물 한 잔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부부는 노년에도 손을 꼭 잡고 걸었지만 두 번째 부부는 결국 서로 다른 방에서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은 배려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안정이나 성격의 궁합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부부를 지켜본 제 눈에는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성격이 달라도 작은 배려가 쌓인 부부는 끝까지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무심한 남편과 사는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탁하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아내의 건강을 챙기는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많이 걸었지? 다리 안 아파? 와 같은 질문은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작은 선물입니다. 값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길가의 핀 꽃,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조금씩 주지 않으면 꽃은 시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양동이로 물을 붓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작은 물 한 컵이 매일 필요하듯 부부 사이에도 작은 배려가 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내를 위해 어떤 작은 배려를 하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수고했어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의 눈빛을 바꾸고 부부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히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의 혈압과 심장 건강도 안정된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 셈이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배려가 부부의 큰 행복을 지킨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그 보답은 아내의 따뜻한 미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는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때입니다. 남성들은 흔히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라며 건강 문제를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남편은 고혈압이나 당뇨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병원에 오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눈빛은 간절합니다. 선생님, 제가 끌고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전체의 삶을 위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관리할 때 아내의 우울증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술, 담배, 과식으로 몸을 망치면 아내는 수발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건강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0대 남편이 늘 난 멀쩡하다며 건강검진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아내는 몇 년 동안 간병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한 번 가기 싫다던 그 고집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반대로 어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매년 검진을 받았습니다. 작은 이상이 발견될 때마다 치료했고 지금은 80세가 넘어도 아내와 함께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부부의 삶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는 건강 문제는 결국 개인의 체질과 운이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환자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습관과 관리가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아내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장수의 비법이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병원 문을 여는 순간이 아내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이 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술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십시오. 셋째, 아내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건강식을 챙기며 함께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부부 사이에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곧 아내의 행복이다. 남편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 아내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남편이 건강을 지키는 순간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몸을 아내를 위해 지키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날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아내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은 단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 가정의 행복, 두 사람의 미래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용기, 사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남성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다. 혹시 당신도 그 말 속에 자신이 포함된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한마디 고마워 라는 짧은 표현조차 아끼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 침묵이 점점 큰 벽처럼 다가옵니다. 진료실에서 한 60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믿고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없어집니다. 남편은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 표현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사랑해 라는 말을 주 2회 이상 나누는 경우 결혼 만족도가 7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부부는 대화 단절과 갈등이 훨씬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만 살아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이혼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누웠을 때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끝내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평생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부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사랑해라는 말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노년에도 손을 잡고 산책하며 서로의 눈빛만 봐도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차이가 평생의 행복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행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말이 없는 사랑은 종종 의심으로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할 때만 진정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 표현을 회피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억지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단순하게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편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색하다면 짧은 메모라도 좋습니다. 셋째, 스킨십과 함께 표현하십시오.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사랑해 라는 짧은 표현이 아내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저는 종종 부부 관계를 음악에 비유합니다. 감정 표현은 멜로디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악기가 있어도 멜로디가 없다면 음악은 공허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함께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져도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멜로디가 흐르면 평범한 일상도 음악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다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침묵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 바로 첫 번째 기회입니다. 단 한마디,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전해보십시오. 아내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표현해야만 살아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다가가 마음을 전한다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숨결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난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깊은 상처가 됩니다. 진료실에서 한 60대 여성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10번씩 잔소리를 해요. 내가 뭘 하든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며 비난합니다. 처음에는 대꾸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게 되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아내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던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난이 습관화된 부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정서적 이혼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잔소리와 반복적 비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말 몇 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는 칼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7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당신은 왜 이렇게 느려? 왜 또 잊어버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부는 남편이 아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차이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잔소리는 애정의 표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아내가 상처로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마음에 빛을 주는 것이지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말은 지금 아내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잔소리와 비난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십시오. 이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떻게 느낄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째, 지적 대신 제안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칭찬을 더하십시오. 아내가 잘한 일을 발견하고 고마워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종종 부부의 대화를 요리에 비유합니다. 지나친 소금은 음식을 망치듯 잔소리와 비난은 관계를 쓰게 만듭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는 설탕처럼 대화를 달콤하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만 바꾸어도 아내의 표정은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아내에게 한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습관을 고칠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가 하는 일 중 한 가지를 찾아 고마워라는 말을 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잔소리와 비난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지금 당장 비난의 습관을 멈추고 격려와 칭찬의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아내가 다시 웃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의 불씨 중 하나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할 때 아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지쳐갑니다. 이 사람을 믿고 내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쌓이면 부부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카드값이 밀리고 저축은 하나도 없고 그 불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남편은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60% 이상이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남편이 무책임하게 지출하면 아내는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불안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면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매달 용돈을 넘어서는 지출을 반복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빚이 쌓여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B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달 저축을 실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노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태도가 부부의 행복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경제 문제는 결국 사회적 구조나 외부 환경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제 습관이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부는 신뢰를 키우고 어떤 부부는 갈등만 키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경제적 무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아내가 모르는 비밀 계좌나 소비 습관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작은 저축 습관을 들이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습관은 아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비용이 필요할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순간 아내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부의 재정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 경제적 책임감이 있어야 부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책임한 지출은 마치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내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 아니면 불안의 원인인가? 만약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볼까? 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아내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깊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경제적 책임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와 가정을 지켜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남편이 책임 있는 태도로 변할 때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고 부부의 노후는 든든한 울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가 들면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체력이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스킨십과 친밀감을 회피하는 태도는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의 부재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손잡는 것도 어색해합니다. 제가 다가가면 피하고 대화 중에도 눈을 피합니다. 저는 이제 여자라기보다 그냥 식구일 뿐인 것 같아요. 남편은 나름대로 체력 저하와 자신감 부족 때문에 피한 것이었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주 2회 이상 스킨십 손잡기, 포옹, 가벼운 터치를 나누는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친밀감을 회피하는 부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친밀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전립선 질환 이후 자신감을 잃고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마음이 다치고 대화마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당신 손을 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손잡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두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들었고 아내는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나이가 들면 친밀감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친밀감은 노력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친밀감 회피라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하십시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아직 우리는 부부다 라는 확신을 느낍니다. 둘째,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거나 하루에 10분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체력 저하나 질환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면 숨기지 말고 아내와 공유하십시오. 아내는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피할 때 상처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부부의 친밀감을 불씨에 비유합니다. 불씨는 방치하면 꺼집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과 장작을 더하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감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을 때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아내와 어떤 친밀한 순간을 나누셨습니까? 혹시 며칠, 몇 달 동안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 바로 기회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친밀감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결의 끈입니다. 지금 당장 회피의 습관을 버리고 작은 스킨십과 대화로 아내의 마음을 다시 안아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아내가 원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항상 옳다라는 태도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은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만의 원칙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지나친 고집으로 변할 때 아내는 더 이상 대화할 힘을 잃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한 70대 아내가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남편은 내가 더 잘 알아라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저는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내를 위해 더 옳은 판단을 한다고 믿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때 갈등 해결 능력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결혼 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한쪽만 고집을 부리며 대화가 막히면 우울감과 분노가 쌓여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고집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요리 방식, 자녀 교육 방식, 심지어 집안 정리 방식까지 모두 간섭하며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맞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에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부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당신 생각은 왜 그런가요? 하고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대화가 이어지며 오히려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고집은 논영이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를 지키려다 부부 관계 전체를 잃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신의 고집이 아내의 침묵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집과 불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내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둘째, 작은 양보를 해보십시오. 집안일이나 생활 습관에서 아내의 방식을 따라가 보는 것도 훌륭한 훈련입니다. 셋째, 합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네가 틀렸어. 대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의 대화를 다리 건설에 비유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다리를 놓으면 결국 그 다리는 맞닿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다리를 놓으면 끝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내의 말을 끊고 그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린 적은 없습니까?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아내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 한 번의 양보가 아내의 마음을 열고 부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고집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독입니다. 불통을 멈추고 소통을 시작하는 순간 아내의 표정은 달라지고 부부의 미래는 다시 밝아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습관, 대화를 무시하는 태도, 작은 배려의 부족, 건강관리 소홀, 감정 표현 회피, 그리고 이어진 잔소리, 경제적 무책임, 고집과 불통, 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남편들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늘 무뚝뚝하던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남편에게도 인생 최고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잘 잤어? 라고 묻는 것, 식탁에 앉아 눈을 마주치고 밥을 먹는 것, 퇴근 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아내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부가 매일 최소 15분 이상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작은 스킨십을 나눌 경우 결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삶이 달라진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은 60대 중반에 이르러 아내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병원에 오면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제라도 변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내는 이제야 다시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습관 변화가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의 삶을 지켜보면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행동 하나로 아내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경청하는 태도를 습관화하십시오.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짧게라도 공감의 말을 전하십시오. 둘째, 하루 한 번 배려의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물 한 잔 건네기, 쓰레기 버리기, 작은 선물 챙기기. 셋째, 감정 표현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꺼내보십시오. 넷째,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십시오. 걷기 운동, 건강검진, 식단관리,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부부의 삶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습관이란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등불이 희미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름을 채우면 다시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내일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일주일 후에는 대화가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관계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태도, 작은 습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살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지켜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존중, 용기, 사랑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노년의 부부가 끝까지 함께 웃으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존중은 아내의 의견을 듣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한마디는 아내에게 나는 존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돈과 편안한 집이 있어도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반대로 존중이 살아있는 관계는 작은 집에서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용기가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부부 갈등 상황에서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갈등이 70% 이상 빠르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용기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는 사랑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3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만 살아있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 아내의 손을 잡는 행동, 함께 걷는 10분의 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종종 부부 관계를 불씨에 비유합니다. 불씨는 꺼져 보이지만 손으로 가볍게 불어주면 다시 타오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습관이 굳어도 작은 표현과 행동이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대화를 거의 하지 않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외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심장 수술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존중을 주지 못했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어.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부부는 이후 매일 저녁 10분씩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존중, 용기, 사랑이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안정된 구조라 큰 변화는 어렵다 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고 존중, 용기, 사랑은 그 변화의 불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존중,
아내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용기, 잘못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미안해 라고 말하십시오. 사랑, 하루 한 번은 사랑해 라는 표현을 직접 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내에게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가? 용기를 내고 있는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아내의 마음을 지키고 용기는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랑은 두 사람의 미래를 밝히는 빛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노년의 부부는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대화를 무시하는 태도, 작은 배려 부족, 건강관리 소홀, 감정 표현 회피, 그리고 잔소리와 비난, 경제적 무책임, 친밀감 회피, 고집과 불통까지. 이 습관들은 단순히 일상의 불편이 아니라 부부 관계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의 길도 보았습니다. 습관은 바뀔 수 있고 작은 변화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 라는 짧은 인사, 저녁에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아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스킨십.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아내의 웃음을 되찾고 부부의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혀줍니다. 저는 80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오랜 갈등 끝에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존중, 용기, 사랑을 선택한다면 아내는 반드시 당신 곁에서 다시 웃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바꿀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바로 아내에게 다가가 작은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짐이자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존중은 아내의 마음을 지키고 용기는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랑은 두 사람의 미래를 밝힌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당신과 아내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입니다. 평생 남성과 부부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터치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간입니다. 아내의 웃음을 되찾는 그 길에 제가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